전국에 계신 바둑학교 제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주간 바둑TV는 여러분들의 질문과 또 여러분들의 또 궁금한 점으로 만들어지는 코너이죠. 여러분들의 질문이 점점 수준도 높고 또 아주 심오한 그런 질문들이 많아서 더욱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 공부법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또 프로바둑 시간에는 저희 바둑학교 선생님 중 한 분이시죠. 최규병 구단이 지지옥션배에서 둔 바둑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 최근에 스미레 선수가 굉장히 뜨거운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스미레 선수가 한국에 와서 첫 번째로 우승을 했습니다. 결승전 그 바둑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주간 바둑 TV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회원 질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저는 왜 그런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바웃 두신 거에서 날일자로 걸침을 하신 다음에 이 날일자 붙임은 뭐 당연하게도 이제 많이 두시죠. 여기서 원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일 많이 권해드리는 거는 첫 번째 방법이 일단은 두 칸으로 벌려라, 이 정석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정석이라는 거는 어렵게 두려면 한이 없고요. 또 쉽게 두는 것이 또 손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기력에 따라 정석을 바라보는 시야가 다를 텐데요. 어쨌든 이 정석이라는 거는 9급이나 9단이나 다 엇비슷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여러분들께서 뭐 인터넷 6단이다, 기원에서 뭐 3급 이상이다, 그런 분들은 뭐 이제 아주 어려운 정석 사용하셔도 됐지만 웬만하면은 벌림 두셔도 나쁠 거 없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공부 좀 하셨다는 분들이 두는 게 이쪽 붙이고 백이 젖히면은 2단 젖히는 수 많이 두죠. 근데 이 정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프로바둑에서는 좀 다릅니다만 여기를 이었을 때요. 있는 방법이 있죠. 있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이쪽을 뚫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실은 어느 쪽을 두더라도 여기만 놓고 보면은 흙이 나쁠 게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약간 의아하실 수 있지만 프로들이 뭐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성향에 따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뚫어서 둬도 나쁘지 않고 이어서 넘어가서 두면은 실은 이 정석은 정석입니다만 흙이 선수권을 얻고 이제 다른 데 두게 됩니다. 따라서 최정 선수나 신진서 선수는 뚫어서 싸우는 쪽을 선택을 해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이런 건데요. 자, 여기도서 이제 백이 나가면 백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싸움이 이후에 누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딱 보시기에도 어때요? 백돌은 두 개밖에 없고 흑돌이 많잖아요. 어떻게 두어도 흑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근데 프로들은 왜 이렇게 두냐? 좀 전체적으로 보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이건 AI 정석이니까 난이도가 있다. 어느 쪽이 난이도가 있다고요? 백이 어렵다,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이걸 좀 더 넘어서서 최근에 한 칸 뛰는 수를 은근히 두시더라고요. 이게 프로바둑에서 은근히 두어지는데 이게 조건이 좀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은 대부분 이 굳힘이 좀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만 놓고 얘기를 하면요, 백이 그냥 있다라고 하면은 흙이 아까 제가 백이 벌리는 게 이 자리가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자리를 안 뒀습니다. 그러면 흙은 기본적으로 벌려야 되는 그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백이 다가가는 수를 두긴 할 텐데요. 흙이 들여다보고 백도 이어야 되죠. 어쨌든 뛰어나가는 형태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만 놓고 보면은 백돌이 3개인데 흑돌 5개잖아요. 당연하게도 흑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바둑들 보면 여기에 백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무슨 얘기냐? 흑에 갈라쳤을 때 두 칸으로 벌릴 수 있는 간격을 안 주는 거예요. 확 좁혀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둘까요? 네, 이쪽으로 씌워버리면은 벌릴 간격이 없으니까 흑이 도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치로 이쪽에 조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바둑 두면 최근에 아마 제가 보기엔 최정 선수나 바둑TV에서 아마 두신 것들을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쪽에 무조건 100이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탄탄한 그런 수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모양에서 두시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101로 한 칸 떼는 게 정석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정석 아닙니다. 자, 그럼 두는 어떻게 응징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공격하는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무서워. 상대 돌이 많은데 들어가면은 너무 무서워서 떨려서 못 두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이 많은 분들이 이제 떨린다고 귀를 지키시는데요. 여기는 9군데밖에 안 돼서 큰 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두셔야 될까요? 네. 이 모양에서는 변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상대 가까이 있다 보니까 2칸으로만 나가시면은 어쨌든 100은 한 칸 뛴 게 공배거든요. 100은 공배고 흙은 집이 생기죠. 둘 때마다 흙이 유리한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만 기억하기 바랍니다. 한 칸 뛰었을 때 배운 대로 안 둬서 나는 당황스럽다. 이런 분들. 첫 번째, 내가 좀 공격에 자신이 있다. 그런 분들은 100이 원래 벌려야 되는 곳이 이곳이므로 여기를 두시면 되고요. 아, 난 떨려. 나보다 센 사람하고 둘 때, 아, 이렇게 두는 것 좀 약간 내키지 않아. 그런 분들 계시죠? 네, 그러면은 내 모양을 벌리시면 유리합니다. 자, 요 형태는 하여튼 어렵다. AI용 정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모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모양을 보시면요. 좀 이 형태를 보셨을 때, 한 칸 굳힘을 했는데, 이 백이 바싹 다가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쩌다 이제 손을 뺀 거예요. 손을 뺐는데, 백이 들여다봤습니다. 자, 그러자 흙 잡으신 분이 이거 밀고, 막을 때 밀었습니다. 이제 백이 있고, 네, 여기서 이제 귀를 지켰습니다. 자, 그래서 흙 잡으신 선생님이 지금 내가 백이 들여다봤을 때 흙으로 6까지 모양을 지켰다. 도대체 내가 잘 둔 거냐, 못 둔 거냐? 네, 지금 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잘못 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흙이 특히 마지막 잘못 둔 수가 굉장히 큰 잘못인데요. 수순을 좀 진행을 해볼까요? 자, 나와서 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좀 갇히면 안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수 쳐서 뚫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얼핏 보면은 흙이 좀 유리한 싸움일 것 같은데 단수 치고 이어야 되죠? 이을 때 끊으면은 이 보시다시피 거의 두 개가 맞보기가 됩니다. 단수 쳐서 축으로 잡는 게 맞보기가 되고요. 또 당연히 막는 게 맞보기가 되니까 뭐 이 모양은 흙이 아주 잘못된 거죠. 흙이 잘못 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뒀어야 되며 무엇이 잘못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유형의 실수를 언제 제일 많이 하냐면 인터넷으로 4단, 5단 때, 즉 3, 4, 5단 우리 2단계, 3단계 있는 분들이 제일 안 하고요. 고수들은 어떻게 두냐? 그냥 이어주고 말아요. 제가 2단계, 3단계에 계신 분들, 흔히 얘기하면 5급 분들, 이런 분들의 이제 바둑을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래도 5급, 저래도 5급.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뻔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 분들은 뭘 생각하냐? 돌을 잡는 거 외에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돌을 잡으려면요, 기본적으로 원래 급소를 때려야 되는데 대부분 끊으려고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흙돌을 이렇게 둬서 끊을 수는 없죠. 이렇게 두는 사람은 없죠. 따라서 그 근처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상대가 뚫으려고 둔 거니까 그 자리 이으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5급 때, 5급에서 이 3급 때가 말을 잘 안 들어요. 맨날 제가 농담 반 진담반으로 사춘기 소년 때하고 똑같다. 그때 말 안 듣죠? 그리고 그때도 무슨 행동들을 우리가 많이 했죠? 위험한 행동들. 괜히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거나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 골라 하지 않습니까? 바둑도 마찬가지다. 5급 때가요. 하지 말라는 거. 위험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이해면 끝나는 것 같고 내가 약점을 스스로 남기는 겁니다.
근데 이 5급이면 약한 바둑은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두느냐? 있는 것은 좀 심심해요. 그런데 이렇게 3-3으로 두었다라고 하면은 집이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익이라는 거를 압니다. 그러니까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정작 큰 약점을 잃어버린 수두를 많이 둔다는 거죠. 따라서 그냥 이어주면 됩니다. 이어주면은 어쨌든 백돌이 하나고요. 흑돌이 많으니까 그 이후에 물론 잘못 둘 수 있습니다만 지금 자체로는 흑이 나쁠 게 없습니다. 뛰어나가면은 한 칸 뛰면 무조건 빨리 들여다 봐라라고 했죠. 상대는 있게 돼요. 여기서가 어려운데 이게 갇혀 있으니까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쭉 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백이 약한 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상대가 들여다보는데 있지 않는 바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역으로 생각하면 뭐가 될까요? 안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예, 읽지 않고 이렇게 반발하고 잘못 둔 사람들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네, 바둑학교에 어떤 훌륭한 제자가 되시려고 하는 건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시면요, 대부분 정석이 좀 많으세요.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두시는 분들은 좀 이제 기록이라는 게 다 있으니까 네, 좀 이제 중반 뭐 이런 데까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분들이 실제로 바둑을 둘 때 이게 뭐지? 뭐 이렇게 하는 질문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억이 안 나니까 대부분 이 정석에 관한 질문이 좀 제일 많은 편입니다. 101로 지금 실제 101로 이제 날짜를 뒀는데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죠. 저번 주에 우리가 정석대로 두어야 되는데 상대가 정석대로 두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당황한단 말이죠. 당황하게 되는데 당황하지 말고 내가 잘못 둔 게 아니라 상대가 잘못 둔 거니까 당황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쨌든 101로 두었을 때 흑은 어떻게 둬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번 주에 복습을 좀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어떤 설명을 잠깐 드렸냐면은 일단 상대가 석전바둑을 예를 들면서 원래 이 날일자 걸침이 있고 한 칸 걸침이 있는데 한 칸 걸침이 일단 좀 단순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바둑은 결국 이제 싸움에서 많이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3선보다는 4선에 있는 수들이 항상 전투가 좀 적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유리하고요. 그래서 높게 두셔라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저번 주에 날일자 협공이 제일 까다롭기도 하고, 이 협공을 제일 많이 둔 것도 사실입니다. 이때 흑이 어떻게 둬야 된다고 했죠? 설마 다 까먹으신 건 아니겠죠? 네. 자, 만음으로 두셔라라고 했죠? 만음으로 두고, 그래서 이제 백이 두 가지가 있다. 이쪽 날일자로 두는 방법이 있고, 여기 날일자로 두는 방법이 있다. 먼저 변으로 날일자를 두게 되면, 근데 여길 두든 뭐 저기 두든 똑같습니다. 어딜 두라고요? 네. 반대쪽에 날일자를 둬서 흑이 유리하다. 이 말씀을 드렸고, 자, 보통은 다 이렇게 두겠죠? 그러면은 3-3에 붙여놓고, 젖히고 늡니다. 여기서 일단 기본형은 호구가 맞는데 늘던 호구 치던 별 상관없습니다. 흑은 다음에 쉬어가는 수가 핵심이게 되겠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저번 주에 제가 일단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로도 흑이 유리하다. 여기까지 제가 끝내버렸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여기까지 기억나세요? 지금 기억하실 수 있으세요? 그 기억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날카로우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기억이 좀 잘 안 나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도 2번, 3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외웠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기본으로 가고, 자, 협공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는 찌르고요. 막을 때 끊는 것이 정석이고, 정석보다는 흑에 유리한 점입니다. 한 점을 잡겠죠? 그럼 하나 단수, 늘어 따낼 때 이 다음 수가 늘어서 두시면은 백이 갇혀버렸어요. 갇히면 살기도 어려울 뿐더러 살아도 망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 주에 이어서 하나 더 우리 플러스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와서 끊는 것까지 또 기억을 하시면은 흙이 나쁠 게 없다. 자, 요 수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 질문 주신 분은 저는 이런 경우를 이제 하도 많이 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무덤덤해졌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제가 저번 주 아마 주간 바둑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암기력, 특히 애들한테 어른이 안 되는 게 두 분야가 있다. 하나가 사활이고 하나가 정석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길 두고 백이 두면은 이렇게 둔다라고 했는데 이게 볼 때는 그럴듯한데 끝나고 나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길 더 놓고 두셔야 되는데 실전처럼 그냥 두시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그런가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또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날짜를 그냥 두었다 그러면은 붙여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 마늘물을 왜 두는지가 또 답이 나오는데요. 자, 붙이고 젖히고 끊습니다. 근데 마늘모가 되어 있으면 단수 백이 나가죠? 나가고 뚫어서 이거는 이 돌이 이제 완전 패석이 되니까 흙이 굉장히 좋죠.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좀 여기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거는 끊어서 늘더라도 잡아서 흙이 도로 잡히게 되죠. 자, 여기서 그래서 마늘모로 두는 게 오늘 정석은 1이 좋은 수가 아니라 1을 두면은 왜 나쁘냐? 네. 마늘모를 왜 둬야 되느냐? 네, 바로 붙여서 넘어가는 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날일자 두는 건 정석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날일자로 인해서 마늘모를 왜 둬야 되는지를 좀 더 공부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요. 요 정석이야 지금 눈에 다 잘 보이시죠? 네. 붙여넣기. 최근에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는 협공정석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AI 영향으로 협공정석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하수들의 천국이 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정석과 포석이 되면은 일단은 판이 길어집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실력이 약한 쪽에서 좀 두기가 편한 거죠. 자, 그런데요. 흙이 벌렸을 때 백이 다가옵니다. 자, 백이 다가왔을 때 이제 좀 보시면요. 흙 2로 붙이고 백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빼신 거예요. 자, 그리고 105를 침입을 이제 당했습니다. 자, 흙을 잡으신 분께서 이제 질문하신 게 105에 침입을 했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 벌리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가 이 3선으로 두는 방법이 있어요. 1, 2, 3선. 또 하나가 이 4선에 두는 방법이 있어요. 여길 두는 거나 4선 높게 두는 거나 사실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여기서만 끝난 문제가 아니고요. 계속 이제 네 군데에서 쌓인다는 거예요. 쌓이니까 누적되는 거기 때문에 좀 정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기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프로는 계산으로 이기고 우리 동호인 우리 제자분들은 뭘로 이겨요? 상대를 잡는 걸로 쉽게 하면 싸워서 이기게 되죠. 싸움의 장소는 어쨌든 중앙이에요. 돌이 높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싸움이 유리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프로는 낮게 두고 고수, 하수는 높게 두고 이런 식이었는데 AI 등장 이후로 이게 다 통일이 돼버렸다. 높게 둔 걸로 다 통일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로 오면은 이제 다가오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정수부터 말씀드리면 손을 빼고 다른 데 두셔야 돼요. 그럼 백이 들어갑니다. 네, 그럼 여기서 넘겨주셔야 돼. 네, 이렇게 두고요. 자, 있고 백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흙이 또 딴 데 두는 거예요. 자, 백이 여기 한번 둘 때 흙이 딴 데 뒀고 넘어간 이후로 흙이 딴 데 더 둡니다. 자, 바둑은 뭐가 많아야지 이기는 게임? 집이 많아야지 이기는 게임. 근데 다짜고짜 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집 모양이 생겨야 됩니다. 집 모양이 많고 크면 클수록 어떻다?
유리하다. 보시면은 그 기준되는 게 뭐라고요? 네, 항상 점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어려울 때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바둑판에 9개 점이 있는데 가운데는 빼버리고 8개 점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흙이 점을 하나, 둘, 셋, 넷, 5개를 차지했어요. 백은 하나, 2개를 차지했으니까 5대 2죠. 그러니까 당장 이걸로 뭐 승부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5대 2니까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따라서 여기를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나 이렇게 두시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게 첫 번째 잘못. 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바둑을 두실 때 제가 바둑 공부할 게 뭐 너무나도 많은데 그럼 딱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급소를 얘기합니다. 급소란 뭘까요? 급소란 중요한 자리, 중요한 곳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곳, 이 호구 자리를 제일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수가 이제 선수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자리가 어떤 자리? 삼각형의 호구 자리. 따라서 상대가 여기 뒀어요. 그러면 일단 위기예요. 그럼 차단하는 게 있고 연결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10명에 9명은 무조건 차단이죠. 넘어갈까봐. 일로 늘거나 뭐 막거나 이렇게 두시거나. 근데 한 명은 넘겨줘요. 아까 사실 답은 다 드렸습니다. 아까 이렇게 백이 넘어갈 때 넘겨줘도 내가 두 군데 딴 데 두면 더 유리하다 이 말씀 드렸죠. 급수를 얻어맞으면 일단 백이 흙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마저 상대에게 안 주려고 하면은 이 싸움이 펼쳐지는데 누가 유리한 싸움인가요? 누구 돌이 많냐로 따진다고 했죠. 백돌이 많으므로 흙이 불리한 싸움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다 가져가고 상대는 하나도 가져가면 안 되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욕심입니다. 자, 근데요, 상대가 내가 한번 양보했는데 상대에게 넘어가면 이게 그냥 나눠 갖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려서 너무 또 다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게 또 잡히는 거예요. 네, 이건 막혀서 뭐 수수는 또 진행이 되겠지만 이 백이 잡힙니다. 바둑에서 보면은 욕심이 제일 많죠. 욕심이 제일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상대가 양보를 하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데, 양보했는데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는 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가 한 번 양보하면 좀 아쉬워도 그냥 그걸로 딱 끝내야 되고요. 또 여기서 손해봐도 내가 다른 데서 얻으면 된다. 또 이런 넓은 사고방식으로 두시는 게 바로 고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단 여러분들의 이 질문은, 바둑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양한 질문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 바둑 기술 외적으로 다양한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6422님의 질문인데요. 실전에서 잘 안 돼요.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신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실전에서 잘 안 돼요는 모든 분들의 고민이고요. 저희도 똑같은 고민입니다. 프로들 열심히 뭐 하루 종일 바둑만 두는데 실제 하루 종일 공부한 게 바둑 둘 때 얼마나 나오느냐는 뭐 말해봐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초반에 정석과 포석으로 나뉩니다. 정석은 귀에서 나오는 변화고요. 포석은 변에서 나오는 변화입니다. 이게 결합돼서 초반입니다. 초반에 정석과 포석은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네, 옆에서 꿍짝을 맞춰줘야 되는데 꿍짝을 못 맞추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정석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따라서 초반에 정석대로 혹은 내가 배운 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는 내 탓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중반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한가요? 일단 급소 자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 오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호구 자리 급소 찾는 게 제일 일단 1번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호구 자리 급소, 뭐 모모 자리 급소, 급소를 찾는 건 상대 탓이 아니에요. 내가 못 봐서입니다. 여러분들, 이 공부라는 건요, 급소라는 건 3초 안에 보지 못하면 못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3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다양한 심리학 책을 등등을 참고를 해보니까,
이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순간이란 5초랍니다. 5초. 3초가 너무 짧은 거고요. 그래서 5초 정도라고 하는데 이 5초 안에 안 보이면은 앞으로 볼 수가 없대요. 근데 이거는 상대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이거죠. 또 마지막으로 종반 때 우리가 자충수 두고 뭐 잡으러 가다 뭐 두고 가다 내 모양의 수가 납니다. 그래서 지는 경우 많죠. 그것도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죠. 네, 그래서 이 실전에서 잘 안 돼요라는 것도 이제 쪼개봐야 된다. 초반에 안 되는 거는 내 탓 아니다. 중반 나의 탓입니다. 종반 때 덜컥수 내 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순서에 맞게 좀 더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보시면요. 8690님의 질문인데요. 공부 방법이 궁금해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8690님은 저희 바둑학교 지금 이제 1학년 제자분이시고요. 지금 1, 2학년에 입학하신 분들은 바둑 어플로 수업하고 계시죠? 거기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우리 다 알고 계시는 영상이고요.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은 기존의 방법인데 문제가 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에 대략 20문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게 대한 여러분들 안 푸시는 분들 많은데 힘들게 돈도 써가고 또 문제 만드는데 시간도 써가고 또 은근히 귀찮기도 합니다. 근데 왜 만들까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죠. 문제를 풀었을 때 공부 효율이 70% 이상 향상된답니다. 근데 이것도 막 푸는 게 아니고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문제를 푸세요. 그럼 20문제다라고 하면 이제 다 끝나면 내가 12개 맞았다. 뭐 그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영상을 일단 보세요. 영상 본 다음에 다시 문제풀이 해보세요. 그럼 내가 12개 맞았는데 영상 후에는 뭐 18개 맞았다. 이럴 수 있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같이 겸했을 때 학습 효율이 그냥 문제만 푸는 거에 비해서 70% 이상 향상이 된다는 것이 뇌과학계의 어떤 실험 결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만드는 거 아까도 좀 푸념 아닌 푸념을 했습니다만 만드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만드는 거 할 때요. 기본적으로 20문제 만드는데 아무리 쉽게 만들어도 20분은 걸립니다. 여러분들도 그 정도를 다 투자하실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시고 자,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풀이 일단 하시고 영상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문제풀이 이렇게 하시면은 좀 더 빨리 느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번 주 바둑학교 뉴스입니다. 네, 최규병 사원님께서 지지 옥션배 두 번째 남자팀 주자로 출전하셨는데 조혜연 구단에게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셨는데요. 바둑 내용은 거의 뭐 완벽한 승리 일보 직전인데 이 바둑 룰 중에 아주 좀 저희가 볼 때도 좀 이상한 룰이 있는데 이 바둑돌이 이제 점과 점 사이에 둬야 되는데 그렇죠? 흔히 이제 그 자리에 두지 않습니까? 근데 초읽기에 몰려서 빨리 두다가 이게 애매한 데 가면은 그냥 두면 그만인데 이게 이제 어쨌든 규정상은 시간패라고 실격패라고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억울하고 좀 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자, 다음 뉴스 말씀드릴게요. 자, 일본에서 한국으로 온 스미레 선수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고 팬들 많으시죠? 자, 한국에 유학 와서 첫 번째로 우승을 했습니다. 스미레 선수가 한국에 와서 승률이 60%가 넘어요. 사실 저는 5할 못할 줄 알았는데요. 60%가 넘는 승률을 보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스미레 선수가 개인의 우승도 축하할 만한 일이긴 한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국제화 시대의 개막이 열렸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특히 한국의 이 시합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의외로 딱 한정된 사람만 대회를 해요. 그 랭킹 안에 못 들면 시합 자체를 못 나갑니다. 일본은 우리하고는 좀 다르긴 해도요. 일본에서 나갈 수 있는 시합은 총 7개밖에 안 돼요. 반면에 한국의 여자들은 나갈 수 있는 시합이 30개가 넘다고 해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한국의 대회가 원체 많다 보니까 한중일 대만의 여자 선수들이 다 몰리지 않을까. 즉 국제화 시대의 개막이 시작되지 않았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주 주간 바둑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간 프로 바둑 시간입니다. 수많은 프로들의 대국 중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배움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장면들만 좀 골라서 설명을 드립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최규병 구단과 조혜영 구단 바둑룰이 좀 문제가 있다. 네, 근데 이게 프로들이 그러니까 설마 뭐 이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고 이 개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워낙 경쟁이 또 치열하게 펼쳐지다 보니까 급하게 두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최규병 구단과 조혜연 구단 간의 바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거는 이 구침을 보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눈목자로 두는 방법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 요것보다는 최근에 이 두 칸 높게 두는 구침을 아마 더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프로들의 바둑은 왜 두 칸 높은 쪽으로 두는지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오늘 요 모양에서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하는데요. 자, 눈목자 구침의 단점은 뭐냐? 이 선이 1선, 2선, 3선에 있죠. 그래서 세력으로 확장이 잘 안 됩니다. 자, 이 모양에 보시면은 흙이 모양을 넓혔어요. 즉 여기 세력을 넓혀야 되는데 높게 있을 때는 모양 형성이 좀 쉬워지는데 낮게 있으면은 모양이 쉽게 깨진다는 점. 자, 최규병 구단은 흙의 모양을 어떻게 파괴를 했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의 첫 번째 수는요, 어깨지품이에요. 자, 이렇게 두니까 뚫리면 안 되죠? 막을 수밖에 없고. 자, 여기서 하나 더 이쪽을 치받아서 둡니다. 백이 뭐 당연히 흙이 막아야 되고요. 백은 젖혀서 정리합니다. 끊는 약점이 있죠? 그래서 흙은 일단 지켜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백이 벌림을 두죠. 수순은 좀 있습니다. 1, 2, 3, 4, 5, 6, 7이니까 순서는 좀 있습니다만 수 자체로서 난이도는 굉장히 없는, 굉장히 낮은 그런 공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력과 상관없이 익혀놓으면 굉장히 편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프로들의 바둑에서 특히 AI가 눈목자 구침 대신 높게 두는 거를 선호한다. 아까 벌림 때도 말씀을 드렸죠. 낮게 벌리는 것보다 높게 두는 거를 좀 더 승률이 높게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이거와 이거 자체로는 뭐 우열을 가릴 수 없어요. 오히려 낮게 두는 게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집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근데 뭐가 단점이 있느냐? 세력으로 넓히는데 단점이 있다라고 했고요. 자, 첫째 수 어깨 짚는 거, 자, 막고, 자, 일단 하나 또 막아야 되죠. 젖혀서 두게 되면은 끊는 약점이 생겨서 이건 지킬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고, 여기서 백이 넓혀지면은 오히려 백은 벌림이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양이 쉽게 안정이 되더라라는 점입니다. 수순 어렵지 않으니까 최규병 사모님의 상대 모양 깨는 비법 여러분들 익혀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판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오유진 구단과 스미레 선수의 이제 이번에 그 남원에서 펼친 대회 결승전 장면인데요. 여러분들 바둑 쓸 때 이런 장면 많이 나오죠. 날짜로 이제 구침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상대 세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럼 어깨 짚어서 상대 모양 깨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밀고 한 칸 뛰는 이런 장면인데 요 이후에 어떻게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모양을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여러분들께서 대충 어떤 모양인지만 좀 이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서요. 자, 우선 이런 식으로 백의 세력, 즉 스미레 선수의 세력이 굉장히 아주 좀 모양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이제 흙은 실리바둑으로 둬서 이쪽 아래쪽에는 흙의 실리가 뭐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대략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질문의 핵심은 이 모양에서 어떻게 두느냐 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두세요? 제가 본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를 끼어 이으세요. 대부분의 분들은.
네, 그래서 단수 치고 있고 백이 흙이 연결을 어떻게든 합니다. 있던지 뭐 어떻게든 하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요도를 공격하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둔 다음에 공격을 하면은 공격이 될 것도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끼우는 수가 제일 많이 두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 수는 이쪽으로 밀어가는 수들을 굉장히 많이 두세요. 밀고 그럼 늘고 두었을 때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중앙으로 폴짝폴짝 뛰어나가면 역시 흙이 잘 안 잡혀요. 생각처럼 공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3의 방법인데 스미레 선수는 어떤 식으로 뼈를 공격했을 건지, 자, 여러분들 정답을 보기 전에 3초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많이 두시는 거 늘거나 끼우는 거 아니라고 했고요. 미는 거 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둬야 될까요? 자, 스미레 선수의 바둑은요. 근데 저의 강의를 보신 분들은 어렴풋이 아실 거예요. 자, 붙이는 수를 뒀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젖히고요. 백이 늡니다. 흙이 여기서 이제 보통 늘거든요. 늘면은 백이 받아주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 밀어넣고 받아주면은 이게 쉬어서 이거야말로 흙이 살 수가 없는 모양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대상의 옆에서부터 시작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죠? 네, 성동격서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 목적은 두 점에 대한 공격인데 옆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옆에를 두는 것처럼 시선을 끈 다음에 결정기를 한 방을 땅 때리러 가는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스밀레 선수의 성동격서 공격법 다시 한번 감상하실까요? 자, 옆으로 붙이고 그럼 흙이 자, 여기서 이제 막 쏠린다 이거죠. 네, 그러면 하나 밀어두고 있고 네, 탁 씌워서 이거는 이제 백이 흙을 거의 잡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 실전은 어떻게 뒀나 볼게요. 근데 오유진 선수가 원래는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백도 이제 정리해서 긴 바둑인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늘진 않고요. 상대 먼저 팍 들어갑니다. 저는 보면서도 이제 굉장히 떨렸는데 그러자 역시 씌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안에서 뭐 살려고 한 건데 조금 진행을 보시면은 요거 하나 젖혀놓고 늘고 이쪽으로 씌어갑니다. 오유진 선수가 워낙 지금 타개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둔 것 같긴 한데 막히니까 역시 뭐 좋을 건 아니죠. 흙이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자, 이럴 때 하나 끊어놓고 뚫린 수가 있죠. 지켰고 한 점을 잡았어요. 프로바둑의 어려운 점인데 이거를 백도 다 잡으러 가면은 못 잡았을 때 위험한 거예요. 설령 못 잡았을 때. 그래서 일부러 살려주는 방식입니다. 실전 때는 여기는 살려준 대신에 이런 식으로 둬서 왼쪽에 흙 한 점을 잡았는데요. 어쨌든 저 돌을 다 왕창 못 잡아도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에서 밀고 한 칸 뛰었을 때 여기를 바로 뭐 끼우거나 넣는 거 아니고요. 미는 거 더더욱도 아니고 어떻게 둔다? 붙여나가는 수법. 요 수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로바둑 시간이었는데요. 이 프로바둑은 AI 등장 이후로 두는 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배우고 싶어도 이 배우기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만, 저와 함께 우리가 딱 선별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간 프로바둑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주간바둑TV는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과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소식으로 만들어지는 코너입니다. 뭐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저희가 잘 보내주시면은, 제가 잘 포장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와 도장 전화번호 잘 아시죠?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일 좋고요. 바둑에 관한 내용은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참 많은 질문과 바둑에 또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바둑은 바둑이지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6월이 되니까 갑자기 기온이 팍 올라가서 한낮에는 30도인데 저도 오늘 낮에 걸어오는데 쓰러질 뻔했어요.
뭐 다 모두도 조심하셔야겠지만 특히 농사 지으시는 분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쉬엄쉬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반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치시스는 AI 방식을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여러분들 바둑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두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책 안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중도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70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은 정말 바둑이 안 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 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뭐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이 조금이라도 느신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